이어서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이번 충계산학술대회 기조연설은 전환기 신도시와 특화도시 구상이라는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도시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대책으로, 방역 대책으로 세계 모범이자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 중계로 충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도시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언택트 세미나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음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어서 학계의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김현수 학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과 또 이상경 학술위원장을 비롯한 학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전환기 도시계획, 신도시와 도시재생인데, 저는 여기서 전환기의 신도시와 특화도시 구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는 계획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주제인데, 신도시 특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논의가 충분히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 2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신도시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환기의 도시 문제와 3기 신도시의 역할, 그리고 특화 신도시의 의미와 전략, 그리고 테마형 특화 신도시 구상과 선결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시계획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요구와 문제 해결에 대응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전환기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문제, 그리고 저성장과 저고용, 그리고 양극화로 대변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그리고 요즘과 같은 전염병, 에너지 위기로 대변하는 기후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 그리고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이 미래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화 요인이고, 이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띌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큰 화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을 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이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로스라든지 또 그린시티, 또는 뉴 어바니즘, 어반 빌리지나 또 쉐어링 시티, 슬로우 시티, 이런 논의들이 주로 이런 미래의 전환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3기 신도시는 이러한 전환기의 미래도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과제이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해서 살고 있는 1기 그리고 2기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 4월 27일 수도권 신도시가 발표될 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에바네즈 하워드의
이 가든시티, 이 전원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 가든시티라는 것이 제가 책에서 배우고 또 공부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저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1기 신도시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도 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이게 모두 전원도시나 자족도시라는 원대한 계획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또 실현했지만 시급한 일정과 비용 부담 그리고 대규모 물량 공급이라는 현실에 쫓겨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구상 중인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1,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3기 신도시 건설 때문에 1, 2기 신도시의 교통 혼잡이나 자족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현재 이제 지자체 재정적인 여건, 또 국가 재정 시스템 뭐 이런 속에서 이런 현재 교통 혼잡 문제나 자족성 부족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3기 신도시가 오히려 이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GTX라든지 또는 이제 대규모 개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H와 같은 기관의 선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1,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적인 계획이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1, 2기 신도시에 비해서 3기 신도시는 워낙 그 유리한 입지인데다가 GTX나 광역교통망이 미리 구축되고 건설되기 때문에 1, 2기 신도시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계획 이념이나 이 비전 같은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1, 2기 신도시 과정에서는 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성이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만 3기 신도시에서는 다소 나마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화도시가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기 신도시는 특화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신도시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극복해서 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전환기의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이제 기술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선도성 이것들을 아울러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이러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실험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실험이 현실화돼 있어서 전시화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스마트 시티의 해외 수출의 그 실험의 공간 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특화 신도시가 이제 절실하게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이 특화 신도시는 이 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의 특화와 또 결과물의 프로덕트의 특화로 나눠질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여건 트렌드 세팅과 또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돼야 되고 그 요소들로 뭐 주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기술 디자인 그리고 제도와 운영들이 결합될 때 이제 특화 도시가 이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특화 신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주체와 또 혁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완벽하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정책적인 이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 결단의 과정에는 각 주체들 이제 지자체라든지 또 개발 사업자 그런 관련 기술이나 또 협회와 같은 주체들 간의 이제 합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전환기에 이 특화 테마로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이 테마는 이 전환기의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인구 변화라든지 가치라든지 사회 경쟁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이 바람직한 이제 가치, 그것을 이제 도시개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테마를 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테마는 크게 이제 5가지로 제가 설정을 했고, 디자인 특화, 공동체 특화, 좀 창의 혁신 특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제로, 또 이제 스마트 시티 특화, 그리고 기타 이제 추가적인 특화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화를 이 단도시의 신도시급처럼 이제 100만 평 이상 되는 이제 대규모 도시에서 하나의 특화로 완전히 도시를 다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개별 요소들 몇 개의 특화들을 집중하되 하나의 특화에 좀 강조하고, 반면에 중소단지의 경우에는 이 여러 요소들 중에 이제 한 개에 집중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1지구 1테마의 특화형으로 이제 완결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는 특화 도시가 되더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중소단지의 경우에는 스마트 도시다, 어떤 지에는 에너지 제로 도시다, 어떤 데는 디자인 도시다, 이렇게 특화되는 도시로 집중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브랜드화되고 이제 슬로건화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화 도시는 생각보다 이제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큰 도시 내에서 이 작은 도시의 특화를 요청하려면 이 기술적인 요소만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 간의 참여도 필요하고, 이 제도적 요소도 필요하고, 또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테마형 이제 특화 도시가 가능할 이제 구상과 이제 성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화 요소들은 크게 이 기술이라든지 인문사회적 요소, 뭐 전문가가 여러 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요소들이고, 이 요소들은 이제 전환기적 도시 요소라든지 지향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수도권에 이 23개의 이제 중소규모 택지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주제별로 한 5개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하되, 이 선정은 뭐 아무래도 이 지자체 간의 주체들 간의 협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모 방식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를 놓고 주제별로 이제 테마를 선정하거나, 또는 이제 지자체 안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테마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5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혁신 도시입니다. 이 창의 혁신 도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판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판교 제1 테크노 파크가 이제 가장 이제 성공적인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약 한 6만 2천 명의 종사자가 약 한 80조 원의 매출액을 2017년 기준으로 올리고 있고, 제2 판교를 이제 LH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건설 중에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지원 허브라든지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제3 판교를 이제 금토지구에서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모든 지자체가 따라하려고 하고 또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완벽한 이제 창의 혁신 도시인가에 보면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 이제 혁신 공간하고 주거 공간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리빙랩이 실제 실현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혁신 공간으로서 이제 디자인이나 토지용, 이 동선 체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창조적인 인력들이 인위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서로 혁신하고 교류하는 이런 공간으로서는 아직도 약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 혁신 도시를 새로 만든다고 할 때, 아까 중소도시 규모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연구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또 인큐베이팅 기능 같은 것들을 종합하고, 또 새로운 이제 창의 계층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요소, 그래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플레이, 놀 수, 휴식할 수 있는 직주 일체형 도시를 우리가 이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핀란드의 이제 울루는 뭐 꽤 오래된 이제 도시입니다만 이제 많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적인 요소 부분은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울루는 1999년 이제 8월에 울루 테크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도시 자체를 아예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암 DMC나 이제 마곡 산업단지 그리고 강동 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단지의 계획과 운영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여를 해왔습니다만 첨단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주체들이 첨단 산업단지가 마치 공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토지형을 자르고 그냥 첨단 산업단지인데도 그냥 그 주택단지 팔듯이 땅을 그냥 나눠 파는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창의혁신도시를 만들 때 수요라든지 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모델이라든지 서비스 운영 아까 우리 저 울루와에서 본 것처럼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의 특화도시입니다. 디자인 특화도시는 혁신적으로 공간을 좀 파격적으로 만들자. 이걸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덴마크의 이제 웨레스타드나 오르후스, 그리고 뭐 로테르 다음에 가보면 뭐 아주 재밌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펜슬 시티라든지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제 큐브 시티라든지 이런 아주 재밌는 이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우리가 이걸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디자인 그러면 한 도시 자체가 완전 특화되는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를 만들 때 이게 이제 가로뿐만 아니라 이제 공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이 요소를 적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 도시를 아예 컨셉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분양 택지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주고요. 민간 분양. 우리가 LH나 공공사업자가 직접 만들 때도 분양할 때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할 때도 테마형으로 만들고 임대주택도 아예 제한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회기업체나 협동조합이나 또는 이제 이 공공 주체가 맞춰서 주택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제로 에너지 특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단위로 제로 에너지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LH도 김포에서도 만들고 세종에서도 만들고 이 오산 세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에너지 제로 도시로서 이제 이 리츠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으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라이프 스타일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단지 전체에서 일부 한 그 주택 빌딩 하나에 이제 불과하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 차원 전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이 세계적인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요 베드제드나 보봉처럼 에너지 제로 도시다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관람하고 연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도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됩니다. 에너지 제로 도시를 만들었더니 전기값이 싸다고 전기를 펑펑 써요. 전기차로 그냥 2대씩 3대씩 끌고 다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봉은 가보신 분 아시지만 자가용 보유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도시로 특화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이제 이 운영의 최적화, 지원, 협력, 주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고려돼야 이 에너지 특화 도시로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동체 도시입니다. 공동체 도시는 이 공간과 공유 중심의 도시 공동체를 하나의 특화되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잘 실현이 되질 않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도시를 만들고 거기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고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이 삶의 방식,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공동체 도시에서는 이 생활 SOC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다음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여러 주체들이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조치는 처음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이 여러 공동체, 이 공동체 중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에너지 공동체도 가능하고 다른 이제 디자인 공동체도 이제 가능하겠죠. 이런 이 공동체 테마를 미리 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 공동체 주택은 주택을 공급할 때 사회주택이나 공동체나 공유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공급하고 도입 시설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택지를 공급할 때 지금처럼 감정가에서 추첨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테마에 맞춰서 공모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할 때도 맞춤형으로 분양을 하고 그다음 임대주택도 아예 우리가 선정을 할 때 테마형으로 예술인 주택, 문화인 주택, 기술인 주택, 창업 주택 이렇게 우리가 못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주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게 뭐 IoT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새로운 이제 미래 도시는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요소들을 지금 이제 세종의 국가 시범 도시나 부산 에코 델타 시티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LH도 이제 그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세종시의 2,200만 평 그 큰 도시 중에서 그 일부분 83만 평을 자르고 그 중에서 일부 구역만 정해서 스마트 시티 적용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 전체에서 일부가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생활과 거버넌스랑 완전히 결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 5-1 생활권역 국가 시범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작은 단위로 이 도시 전체의 거버넌스랑 완전히 일치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 택지에서 독립적인 규제 특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원이 집중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결합하는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에 구글이 만드는 이제 사이드워크나 이제 도요타가 이제 5번 시티 같은 경우에 도시 전체를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마트 시티를 도시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완전히 특화 도시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옛날에 마사르가 이제 뭐 세계 도시의 시범적인 도시가 됐듯이 우리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라 그러면 바로 여기다. 그런 도시를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중소규모에서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는 이제 주민 체감형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들이 같이 결합될 때 이제 해결 가능하고 이 도시에서는 이 도시 문제를 스스로 이제 역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풀 수 있는 이걸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화 도시를 만드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LH와 같은 또는 정부만의 힘으로 어렵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또 공감되고 확산돼야 됩니다. 이 요소들도 아까 제가 5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균형 발전 테마나 도시재생 테마라든지 이런 다른 요소들도 같이 이제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이 장애 요소들 극복해내는 그런 노력이 같이 겸비될 때 이 특화 도시가 이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그냥 신도시를 만드는데 특화 요소가 좀 더 가미돼서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그냥 특화 도시라고 자꾸 씌우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 거버넌스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프로세스라는 사업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해서 이것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회에서 추진하는 이 학술 도시에서 이런 이제 신도시에 대한 이제 논의, 그 중에서 특화 도시 논의를 제가 열심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 계기가 돼서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특화 도시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에 학술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불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회와 또 LH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채영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공무로 일정이 매우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사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